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며칠 전 얘기지만 리플의 해킹, 솔라나 서버 다운에 이어서 SEC와 미 재무부의 코인 규제 등 악재들이 줄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코인들은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좀 지났지만요. 2월 1일자로 리플 해킹 됐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기자들은 신이 났겠죠. 일단 해킹도 특종인데요. 리플이 해킹을 당했다. 굉장히 신이 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기사를 쏟아냈었는데요. 시총 6위 코인이 어쩌다가 리플 1,500억 해킹 소동, 또 리플 공동 설립자 개인 계정이 해킹 당했습니다. 0.5달러 선이 붕괴됐다. 제목만 보면 어마어마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실제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는 24시간 전 대비 1.6% 떨어졌습니다. 1.8% 떨어졌습니다. 보통 해킹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걸 기대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날 아마 밤 12시, 1시, 새벽에 이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리플 그래도 사야지. 해킹됐으면 사야지 하고 총알을 장전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떨어져서 못 샀던 기억이 나고요. 차트에서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요때가 이제, 아, 뭐, 확인하기도 어려운데, 요때가 2월 1일자로 해서 해킹 됐을 때 2월 1일자였는데요. 오히려 양봉으로 끝나고 금세 떨어졌다고 하기도 민망하죠.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또 하나의 뜨거운 감자가 있죠. 두꺼운 팬층을 갖고 있는 솔라나가 서버가 다운이 됐었습니다. 기억나시죠? 2월 7일자로 그랬었는데요. 그래서 기사들이 또 수없이 나왔었잖아요. 메인넷 또 먹통됐다. 장중 4% 하락. 이거 역시도 장중에 이제 최저로 떨어졌을 때를 이제 과장해서 얘기를 하려고 아마 기록을 했던 것 같고요.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이게 2년 새 11번째나 중단이 된 것이다. 실제로 이건 좀 문제가 있긴 해요. 2년 새 11번이면 너무 자주 멈추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솔라나가 속도가 빠르고 이런 건 좋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해킹이나 보안에 취약해질 수가 있다. 그리고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거는 감안을 하고 들고 있어야 되는 코인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재밌는 분 같아요. 야코벤코 공동 설립자는요. 가동 중단, 서버 다운됐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듣다가 나 잠들었다. 그리고 다시 깨어났을 때 네트워크가 재가동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었다. 별거 아니야. 자주 있는 일이야. 이런 식으로 쿨하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한번 가격을 보겠습니다. 2월 7일자 서버 다운됐을 때요. 오히려 3.59% 오른 상태로 그냥 일봉이 끝났어요. 하락은 아까 마이너스 4%라면서요. 그러나 금세 회복을 했다는 거는 결국 리플도 그렇고 솔라나도 그렇고 다른 코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24년도에는 웬만한 악재가 나와도 이게 할인된 가격이 오래 가지 않는다. 어, 좀 할인된 가격에 사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크게 경제 위기 크게 오면은 떨어질 수 있겠지만 그때는 정말 큰 기회이고요. 생각보다 할인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는다.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요, 오히려 주위에서 솔라나만 하더라도 철벽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용히 해. 그런 거 얘기하지 마.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바네크의 연구 책임자, 솔라나의 재단도 아니고요. 바네크 담당자가 얘기를 합니다. 솔라나의 네트워크 중단은 누군가 버그로 수동으로 발생을 시켰다. 그래서 솔라나 네트워크를 중단시켰다. 솔라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 나쁜 놈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실드를 친다는 거는요. 바네크에서 솔라나를 일단 좋아하고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음을 저는 간접적으로 좀 유추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야코벤코는 행복하죠. 최근에 솔라나보다 행복한 코인이 있을까요? 늘상 있는 일이야. 쫄지 마라. 이런 식인 거고 또 이 개발진들이 예전에 그 핸드폰을 개발을 했던 친구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로망은 핸드폰, 솔라나 폰을 만드는 거였는데요. 솔라나 폰, 사가 1, 사가 2까지 펑펑 잘 나가고 있으니까 가장 최근에 들어서 행복한 친구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라나 관련 추억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볼 텐데요. 작년 크리스마스였습니다. 크리스마스니까 기억을 하죠. 당시에 제가 단기에 솔라나가 과대평가라고 좋은 코인이에요. 저도 들고 있고 좋은 코인인데 단기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너무 이게 심하게 펌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대평가라고 했다가
숱한 문매를 맞고 악플을 맞았던 추억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 잠깐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때 당시 화면을 그대로 캡처를 해왔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12월 25일자 기사가 많죠. 왜냐면 이때 영상을 찍어서 그렇고요. 급등하고 있다, 이더리움 제낀다, 온갖 얘기가 나와서 이거 단기적으로는 슈퍼 과대평가라고 했다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악플을 많이 욕을 먹었던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차트에서 찾아봤어요. 찾으려고 찾은 게 아니라 추억을 되짚어 보고자 했더니 딱 요 날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솔라나 팬들이 이렇게 급발진을 하고 있는데 최고점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잔칫날에 재 뿌린 거죠. 감히 네가 재를 뿌려 하면서 이 영상 지우려고도 했었어요. 지울까 말까. 그 정도로 많이 후회를 했다. 다시는 인기 있는 코인을 욕하지 않아야겠다 생각을 했었고요. 그럼에도 이런 생각은 또 들더라고요. 나중에 24년 말 혹은 25년도가 더 이제 유력하다고 보는데요. 불장이 왔을 때 제가 이 코인이 과대평가가 됐습니다. 또는 팔고 있습니다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약간 비슷한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불장 예행 연습을 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는 이 솔라나는 비교가 안 되겠죠. 정말 다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을 때 이거 좀 저는 팔아야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하면은 얼마나 악플을 맞을까?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랬던 기억이 있다. 팬층이 정말 확실한 것 같아요. 넓어진 것 같고요. 또 추가로 SEC의 디파이 규제와 재무부의 코인 규제가 2월 7일자로 해서 줄줄이 사탕으로 계속 나왔었어요. 그래서 SEC 강화로 암호화폐나 디파이 규제안이 통과가 됐다. 업계가 크게 반발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SEC가요, 5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고 일정 조건을 갖춘 암호화폐 거래자인 경우 이제 디파이 할 때 딜러, 그러니까 나한테 등록하고 장사해.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 규제안을 3대2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니까 3이 찬성을 했으니까 SEC 위원들이 이 법을 이제 규제안을 통과를 시켰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 있었던 얘기는 아니고요. 2년 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이때도 디파이 규제를 한다고 하면서 22년 3월 달에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똑같이 암호화폐 업계는 디파이는 중앙 통제 기관이 없고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불과하는데 이 규칙이 말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하고 조금 넘어갔는데 2년 후에 지금 SEC가 또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3대2에서 반대표를 던진 이에 이제 한 분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헬스터 피어스 위원인데요. 이분이 암호화폐 자동화 마켓메이커 소프트웨어는 이제 시스템일 뿐이다. 어떻게 딜러로 등록이 가능할 것인가? 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제가 좀 더 쉽게 얘기를 하면요. 무인 편의점 가서요. 사장 나오라 그래. 예를 들면 5만 원 이상 가면 사장 나와. 이거 나한테 보고하고 팔아.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참 억지를 써도 너무너무 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우리 재무부의 제니 델런 누님이 무려 7년 전의 멘트로 지금까지 재탕을 하고 있다. 여기 보시면 또 암호화폐 금융 시스템 위협을 하고 있다. 코인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녀의 얘기를 들어보면 암호화폐 플랫폼과 스테이플 코인 거래, 암호화폐 가격 변동이 엄청 위험하더라. 그래서 준수하지 않고 규제를 벗어난 플랫폼이 확산되는 게 굉장히 나는 문제가 있다. 이게 본심인 거죠. 플랫폼이란 단어가 두 개가 등장을 한다는 건 그들의 목표가 플랫폼을 옥죄는 거다. 이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을 옥죄서 플랫폼의 확산을 막는 게 우리 규제하고 우리 보호하는 게 아닌 거죠. 플랫폼을 목을 죄는 게 그들의 목적이다.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의 멘트가 최근 들어서만 한 게 아니고요. 무려 17년 12월, 우리 이때 또 한번 즐거웠었잖아요. 17년 12월에도 제니 델런, 정말 오래 하는 것 같아요. 비트코인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었다. 21년도 2월에도 투자자 보호 규제 필요, 우리를 또 보호해 준답니다. 그리고 21년도 2월 20일에도 투기성 자산이다. 규제를 시사. 사실 이때만 규제를 잘 했더라도요. FTX 사태나 테라루나 사태 발생하지 않았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말만 하면서 비트코인만 가격을 훅훅 떨어뜨리고 정작 한 건 아무것도 없다.
실제로요, 예전 같았으면, 예전에 게리 겐슬러나 제닛 앨런 누님이 이런 얘기 했으면요, 훅훅 떨어졌었습니다. 21년도 1월 달만 보더라도요, 비트코인 기술적 결함이 있다, 규제 강화할 거다 했더니 비트코인이 11% 급락했었고요. 장중에는 마이너스 14.5%까지 떨어졌었다. 이런 게 비일비재했었는데, 아까 보셨죠? 뭐, 솔라나나 리플이나 비트코인 떨어지질 않습니다. 비트코인 한번 볼까요? 이 뭐 남매라고 할까요? 게리 겐슬러와 제니 앨런 남매의 맹공격 결과 2월 7일자로 해서 그들의 미국 시간은 2월 6일이었지만요. 2월 7일자 양봉으로 결국 끝났어요. 비트코인 역시 2% 상승한 채 끝났다. 그들의 공격이 이제는 전혀 먹히지를 않는 겁니다. 오히려요, 굉장히 창피를 당합니다. 제니 델런 지금 7년째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미 공화당 의원들이 이제 제니 델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좋아. 당신 얘기 알겠는데 암호화폐가 뭐예요? 정의를 한번 내려주세요. 답변을 요청을 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싫어하는 그거 정의를 좀 내려주세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증권입니까? 아닙니까? 또 암호화폐가 CFTC의 관할권에 들어오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2월 20일까지 답변 주세요. 당신이 그렇게 규제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창피를 당하고 또 이거 답변을 해야 될 텐데 글쎄요, 답변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옛날 방식으로 막 사장 나오라 그래 이런 거 이제 안 통한다는 거죠. 블랙락 ETF 신청을 해서 또 승인이 된 마당에 이런 식으로는 곤란하다. 근데 그들도 이유는 있습니다. 이 한 문장에 그들의 입장이 대변이 되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때 미국인 신용카드 거래 수수료에 740억도 아니고요. 740억 달러가 절약이 가능하다. 이거요. 한국 돈으로 하면 약 90조 정도 될 겁니다. 90조. 기득권층의 이익이 90조가 날아간다. 얼마나 이들이 사활을 걸고 로비를 받아서 코인을 규제를 했어야 됐던 걸 이 한 문장으로 알 수 있겠죠.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왜 잦은 악재에도 코인들이 잘 버티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2024년은 떨어지기 매우 힘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한 달 전, 두 달 전 가격을 보면요. 많이 그것도 뭐 저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중에 몇 개만 이제 이유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최근에 우리 그렇게 괴롭혔었던 그레이스케일의 GBTC 물량 이게 보라색이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라면 이들이 많이 팔고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으로 올수록 2월 달로 올수록 이 GBTC의 매도 물량이 현저히 줄어들고 있죠. 누가 사고 있습니까? 여기 뭐 회색, 까만색의 블랙락과 초록색의 피델리티와 여러 친구들이 계속 던져 나 더 사야 되거든 부족하거든 하면서 이 물량을 다 흡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줄어들고 있다. 채굴자들의 매도 물량도 좀 줄어들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가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해보면요. 결국 수요가 공포를 극복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사려고 하고 있고요. 마케팅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어요. 블랙락은 베이비 부머들 이제 은퇴 자금 유치하려고 광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고 계셨죠? 뭐 이제 구글에, 페이스북에 여러 곳에 광고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TV쇼 저번에 소개해드렸지만 젊은 세대들을 웹3의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 뭐 원래도 잘 접하긴 했는데 좀 새로운 수요층을 끌어오고 있다. 게다가 뭐 기관들 아까 뭐 그레이스케일을 제외한 다른 기관들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 뭐 최근에도 뭐 몇백 개 샀다고 기사 보셨잖아요. 이런 식으로 꾸준한 수요가 있는 데다가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 기업이요. 채굴장을 3개나 인수한 또 곳이 있다고 합니다. 크린스파크라는 나스닥의 상장 기업인데요. 반감기가 지나면요. 내 수익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3개를 인수했다는 건 그만큼 비트코인 가격이 오를 것이고 선점을 해야 되고 이익을 볼 거라는 뜻에서 이렇게 인수를 하고 있다. 그리고 홍콩도 비트코인 ETF에 이어서 뭐 이더리움까지 2분기 내에 끝내겠다. 수많은 수요들이 대기를 하고 있고요. 뭐 중동이나 뭐 어디 말할 것도 없죠. 굉장히 많이 지금 인수를 하고 바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태국 정부도요, 최근에 암호화폐 거래 부가가치세 7%를 면세한다고 발표했다. 그 이유가요, 디지털 자산을 새로운 자금 조달 도구로 인정한 셈이다. 나 여기서 그냥 이제 세금 걷고 자금 조달하겠다. 각국의 정부가 좀 스탠스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 기사는 참 재밌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우리 프로메티움 기억나시나요? 작년 6월 달에
추억의 거래소죠. SEC와 꿍짝꿍짝 하면서 그 뭐 에런 그 카플란이라는 대표가 있었잖아요. 리플이랑 뭐 법정에서 얘기하고 할 때 SEC 편을 유독 들면서 SEC는 친절하게 규제를 잘 얘기를 해줬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거 잘 따르고 있다. 뭐 마치 꽁투하듯이 SEC가 나는 너무 고맙다. 그리고 리플은 이 소송에서 질 것이다. 패소할 것이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 프로메튬이요. 올해 2분기 내에 규제 적격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를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어찌 보면 뭐 악당이라고 할까요? 악당조차도 노점상을 차리고 있다. 이더리움으로 판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이더리움이고요. 그 외에는 이제 다른 암호화폐도 커스터디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악당이 팔고 있다는 거 보면 이제 뭐 더 이상은 이 뭐 코인의 방향을 뭐 아래로 본다는 건 좀 생각하기 쉬운 쉽지 않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론적으로 보더라도요. 말이 됩니다. 일단 악재에도 크게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다면 시장은 과잉 매도 상태다. 누가 얘기를 했나요? 코스톨라니가 얘기를 했었죠. 그의 달걀을 한번 짧게 보고 넘어가시면요. 일단은 여기가 매수, 관망, 매도라고 보면요. 저는 뭐 22년도, 요때가 이제 22년도 구간, 한참 꺼져 있을 때가 22년이라 치면 23년도는 꽤나 올라오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 여기 어디가 24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우리가 25년 불장을 앞두고 26년도에 꺼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어디쯤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여기 어디가 아닌가 싶습니다. 매수 구간이라고 하기에는 거의 안 남았어요. 이제 매수 구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 할인된 찬스에 살 수 있는 그 기간은 거의 끝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할인 구간 하나하나가 소중할 거고요. 사실 이 코스톨라니가 이 말을 할 때는요. 요때 최저점에 있을 때 과잉 매도라고 하지만 지금 구간은 여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쉽게 이제 할인된 가격이 나오지 않는다. 뭐 이론상으로도 왜 떨어지질 않았는지 좀 이해를 해보시자는 차원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제 결론에 왔는데요.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라 어렵죠. 오늘은 조금 제가 현실적인 얘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공포에 사서 환희의 팔라가 어려운 이유, 왜 잘 안 될까요? 예전에 제가 부동산 사장님과 전세나 매수할 집을 구경을 하려고 갔었는데요. 집을 팔려는 집주인이 시세에 맞지 않게 비싸게 호가를 부르니까 부동산 사장님이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직 덜 살아서 그래. 당시에는요, 엄청 웃었어요. 근데 너무 핵심을 찌르는 말이라 아직까지 기억에 남아 있는데요. 아직도 올랐을 때 사고 내렸을 때 파는 분이 있다면요. 그 이유도 결국은 이 시장에서 충분한 실패 경험을 겪지 않아서라고 생각이 듭니다. 성공 전의 실패는요. 예외 없이 겪어야 됩니다. 누구나. 그리고 아직 안 겪으셨다면요. 아마도 곧 겪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바라옵기는 여기 계신 분들은 짧고 굵은 한두 번의 실패를 통해서 충분히 깨닫고 공부하셔서 큰 수익을 거두시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시청 감사합니다.